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배경이 굉장히 독특하죠. 오늘은 포르쉐 911 중에서도 한국 시장에 요번에 최초로 출시가 되는 GT3를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지금 한정판 모델까지 있는데 이 차량은 잠시 후에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GT3입니다. GT3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투어링 모델입니다. 투어링은 2열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 4인까지 탑승이 가능한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차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차량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포르쉐 911의 GT3는 일반 카레라나 아니면 타르가와 비교했을 때 서킷 주행 목적의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좀 목적이 살짝 다르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GT3를 포르쉐 월드 로드쇼에서 제가 잠깐 시승을 해봤었는데요. 성능이 정말 미쳤습니다. 엄청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 최초로 GT3가 출시가 되었는데 요거는 이제 8세대 부분 변경 버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1.4톤 정도가 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곳곳에 에어로 다이내믹도 신경을 많이 쓰기는 했지만 경량화가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터 스포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뉘르 브루케링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뉘르에서 대단한 성적을 거뒀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자동 변속기 PDK가 아니고 수동 변속기가 해외에는 있거든요. 한국 시장에는 없긴 하지만 아무튼 수동 변속기 기준으로 요번에 최고 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엄청난 차량임은 분명한 것 같고요. 여태까지 왜 이 GT3가 한국에 출시가 안 되었냐면은 이 비상 자동 제동 장치가 한국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수입이 아예 불가능했었고 또 직수입 모델이 있긴 했었는데 그거는 못 달려요. 트랙에서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일반 도로 주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매니아가 아니고서야 살 수가 없었던 차량인 거죠. 그리고 한국 시장에는 투어링 모델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왠지 카레라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르쉐 911 라인업은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브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GT3도 트랙을 달리는 전용 모델이기 때문에 역시나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브, 그러니까 후륜 구동으로 구동이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 911 특유의 이러한 라인들이 굉장히 예쁘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엔진은 여기 뒤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엔진이 뒤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본인룸 이쪽에는 프렁크가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도 일반 타르가나 카레라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여기도 에어로 다이내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러한 포인트들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공기 저항 개수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랩타임이라든지 성적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을 관여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이 안쪽에 빨간 레버를 당기고 이렇게 열면은 가스 리프터 방식이라서 알아서 올라가거든요. 프렁크 공간은 모델 3 정도의 그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T3는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 본인룸 안쪽 있잖아요. 여기도 카본으로 모두 다 덮여 있습니다. 카본으로 사용했을 때는 강성도 좋아지지만 무게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랩타임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요소인 거죠. 와, 이게 풀카본이에요. 미쳤다. 그리고 범퍼 아래쪽을 보면은 열에 강한 소재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GT3 이렇게 음각도 들어가 있습니다. 프론트 립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8세대와 비교했을 때 이 에어덕트 쪽이 디자인이 살짝 변경이 되었고요. 그 이외에는 일반 8세대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르쉐의 아이덴티티인 4점식 헤드라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와, 이렇게 로고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GT3는 카레라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요즘 신형 카레라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기본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GT3는 트랙을 달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지금 유로7이 발표가 된 이 시대에 무려 자연흡기, 고회전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력은 510마력, 요거는 기존하고 동일하긴 하지만 22km 정도의 경량화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또한 환경 규제가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기존에는 촉매가 2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신형 같은 경우는 총 4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환경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성능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측면부에 보면 이 차량이 510마력의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동력도 중요하잖아요. 현재 보면은 전륜 기준으로 휠은 20인치가 끼워져 있고요. 타이어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가 껴져 있습니다. 컵2.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는 전륜 기준으로 255에 35 사이즈가 적용이 되고요. 와, 안쪽에 이 디스크 로터 좀 보세요. 이게 타공형이 들어간 것들은 기본적으로 4,500마력이 넘어야지 보통 타공형의 로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로터 직경도 엄청나게 큽니다. 캘리퍼도 이 안쪽에, 이것도 이제 옵션을 통해서 컬러를 변경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블랙 컬러도 나쁘지가 않네요.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주유구는 프론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식이고요. 옥탄가 98 이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급유를 넣으셔야 됩니다. 고급유를 안 넣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게 누적이 되면은 카본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출력 저하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고장이 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정도 차량을 만약에 운영을 하신다면은 고급유를 넣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911 GTS는 투도어 스포츠카 쿠페이기 때문에 도어는 양쪽에 2개만 들어가 있고요. 또 엔진은 이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엔진을 자세히 보여드리기에는 좀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타르가 같은 경우는 카레라와 비교했을 때 이 뒤쪽에 C필러 뒤쪽이 유리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럴싸해 보이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GT3는 카레라와 이 리어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911 GT3 후면부인데요. 여기 엠블럼과 레터링이 이쪽에, 이 엔진 배기구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포르쉐 차량들 하면은 이 포르쉐 이 로고 아래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GT3는 다른 차량들하고 약간의 차별점을 둬서 이 아래쪽에 없습니다. 뭔가 약간 밋밋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레라와 비교했을 때 또 다른 점이 있다면은 머플러가 이 중앙부에 집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고성능 느낌을 강렬하게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 차량이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머플러도 엄청나게 와이드한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근데 개인적으로 이 911은 뒤태가 예술입니다. 예술이에요. 자, 그리고 실내를 들어가기 전에 도어를 열게 되면은 이 도어 아래쪽에 프렁크를 열 수 있는 버튼도 있긴 하지만 가변식 스포일러를 열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고 뭔가 퐁 소리가 났죠. 아니네요. 저는 가변식 스포일러가 열린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바로 이곳이 이 엔진 흡기가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와, 여기다가 엔진 오일도 주입을 할 수가 있고, 와, 되게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4.0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이런 레터링이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와, 이렇게 카본 소재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닫을 때는 트렁크를 닫듯이 다시 이렇게 닫으면 됩니다. GT3 실내를 들어가 보면은 와, 일단 이 버킷형 시트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기존에도 버킷형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긴 했지만 신형 GTS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조금 더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인디비주얼 오더 방식에 따라서 차량이 출고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컬러와 소재도 오너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T3는 트랙을 위주로 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트랙 주행하면은 헤드기어 써야 되거든요. 근데 헤드기어를 쓰면은 되게 불편할 뿐더러 이 부피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시트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헤드레스트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화살표가 있거든요.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됐다.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빠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면 되고, 트랙 갔을 때는 헤드기어를 껴야 되기 때문에 헤드기어를 끼고 하면은 여기가 쉐입이 안쪽에 져 있거든요. 그래서 헤드기어를 끼더라도 불편하지 않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거죠. 확실히 부분 변경 버전답게 큰 틀은 많이 변하진 않았지만 이런 디테일한 포인트들이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에는 이러한 느낌입니다. 요즘 신형 포르쉐 같은 경우는 다들 버튼식 시동이 들어가 있어서 감성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GT3는 세상에, 그러니까 실제로 디지털 키를 돌리는 방식이 아니긴 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디지털 키 이렇게 생겼거든요. 디지털 키를 넣어서 원래는 이렇게 돌렸어야 됐는데 신형 GTS는 디지털 키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요랬더니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신형이기 때문에 전방부에는 디지털 클러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모드에 따라서 살짝씩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식 수입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이 나오네요. 여태까지는 맨날 막 영어로 막 샬라샬라 써 있어가지고 잘 몰랐거든요.
전방부에 보면은 인포테인먼트가 터치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딱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만 집약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이 되네요. 그럼 차량을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주행 모드부터, 주행 모드는 뭐가 있을까요? 노멀, 스포츠, 트랙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 배기 시스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스포일러 펼쳐진 모드로 눌러놨거든요. 아무튼 셰시부터 시작해서 셰시도 스포츠랑 트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보조 장치들은 이런 에이다스들이 들어가 있고요. 확실히 트랙 주행을 위한 차량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주행 기록들을 볼 수 있는 창이 따로 있습니다. 내비가 저였으면은 폰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내비를 켜고 다닐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전고가 조절이 가능한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내리게 되면은 전고가 살짝 낮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올리면 살짝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비상등이라든지 ESC 등등 바로바로 봐야 되는 버튼들은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빼놨고요. 그 아래쪽에는 에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이얼을 조절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음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차량답지 않게 기어 레버 방식이 물리적인 기어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7단 PDK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즘 차들은 뭐 다이얼이다, 뭐 버튼이다, 뭐 아니면 칼럼이다 해가지고 사실 운전할 때 감성이 좀 많이 죽거든요. 예쁘기는 하지만. 근데 포르쉐 911 GT3는 아무래도 트랙을 달려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러한 방식의 물리적인 기어 레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타고 트랙을 주행을 했었거든요. 인제 서킷을. 장난 아니에요. 이게 미쳤어. 이게 진짜 손맛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GT3 레터링도 들어가 있고 통풍은 없지만 그래도 열선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키는 이렇게 생겨 있고요. 그리고 한 개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컵홀더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단 낫죠. 그리고 이 중간중간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도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와, 이게 직접 발광식이어도 좋긴 하지만 간접 발광으로 하면서 이 안에 또 패턴이 들어가 있거든요. 카본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이 패턴과 반사가 되면서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게 암레스트인 줄 알았는데 그냥 팔걸이입니다. 수납 공간은 별도로 없어요. 대시보드 위쪽에는 포르쉐 차량들의 특징인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고요. 요즘은 또 이게 뭐 타이칸부터 해가지고 전기차로 가면 또 이게 디지털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확실히 아날로그가 예쁘기는 합니다. 예뻐요. 그리고 수납 공간은 이 안쪽에 글로브 박스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공간은 무난하게 들어가 있네요. 안쪽에 라이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도 트랙을 달리기 위한 차답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런저런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열림 닫힘 버튼 그리고 뭐 도어 윈도우 버튼 그 정도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스피커는 브랜드가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운드가 엄청 좋게 느껴집니다.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포르쉐 신형 911 GT3 운전석에 앉은 모습이 이런데요. 저랑 잘 어울리나요? 하지만 이 차량은 일반 차량이 아니고 투어링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에 2열이 있거든요. 2열이 있는 차는 들어가 봐야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위해서 도어를 열고요. 이 아래쪽에 시트를 살짝 조절을 한 다음에 버킷 시트 뒤쪽을 보면은 약간 패브릭 같은 이런 손잡이가 달려 있거든요. 요거를 당기면은 이렇게 시트가 앞으로 폴딩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2열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한번 2열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살짝 불편한 게 1열에 안전벨트가 지금 2열에 들어가는 탑승자를 방해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네. 약간 2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살짝 고난이긴 합니다. 지금 문을 닫아볼게요. 아이고. 지금 이 포르쉐 911 GT3 2열에 탑승을 했는데 세상에나 지금 허리를 제가 못 펴고 있어요. 이게 쿠페 형태로 루프가 이렇게 깎여 있다 보니까 헤드룸이 엄청나게 좁습니다. 이러고 다녀야 돼요. 이러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다니거나. 와, 2열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사람은 타면 안 될 것 같고 특히 헤드레스트도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그냥 짐을 놓기 위한 공간이거나 아니면은 애완견 정도 탑승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1열을 앞으로 당겨놓은 상태잖아요. 와, 근데 이 버킷 시트 뒤쪽에 보니까 풀카본이에요. 카본. 장난 아니다. 그러면은 1열에 운전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걸 당겨보겠습니다. 무릎. 제가 엄청 이걸 앞으로 당겨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탈 수는 있지만 무릎이 지금 1열 시트하고 다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 510마력의 차를 탄다면 뒷자리는 너무 짜릿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2열은 탑승을 비추천드려요. 비추천. 2열에 탔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중앙부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 센터가 아예 막혀 있어가지고 옆자리하고 간섭이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보시다시피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하나 들어가 있고 안전벨트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없다. 그래서 이 뒤에도 약간의 수납함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좀 애매합니다. 무엇을 놓기에도 애매하고 또 이 아래쪽에 엔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그런 물건들은 안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뒷자리에서 봤을 때 포르쉐 911 신형 GT3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차량들은 실제로 운전을 했을 때 매력이 팡팡 터집니다. 예쁘죠? 자, 이렇게 GT3 이거 갇혔어. 어떡해. 이게 레버가 조금 빡빡해요. 갇힌 줄 알았어. 자, 이렇게 GT3 투어링 2열까지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나가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촬영을 혼자 와가지고 쉽지가 않네요. 내리는 게 약간 미션이야. 네, 내리는 게 쉽지가 않다. 아까 저 가변 스포일러 못 보여드려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현재 가변 스포일러 올려놓은 상태이거든요. 닫았을 때는 뭔가 좀 밋밋한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런 911 라인은 가변 스포일러가 열렸을 때 라인이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또 약간의 에어로 다이내믹을 줄 수 있는 파츠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러한 디테일들도 911은 정말 많이 챙긴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국내 최초로 출시가 된 포르쉐 911 GT3를 보았습니다. 사실 911 같은 경우는 포르쉐의 대표작, 상징물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포르쉐 라인업들도 이제 디자인을 할 때 911을 배경으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완벽한 차라는 거죠. 그리고 911 같은 경우는 경쟁 차종인 페라리나 아니면 람보르기니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런 차들은 데일리로 사용하기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911 같은 경우는 스포츠성 도 놓치지 않으면서 데일리로 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차들도 이제 한국 시장에 출시가 되었다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911 GT3 말고도 특별한 차량이 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트로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기 뭐 재즈 클럽 아니에요? 뒤에 보시는 911의 세 번째 한정판 모델, 바로 스피릿 70입니다. 이 스피릿 70 같은 경우는 911 카레라 GTS 카브리올레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한정판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무려 1,500대밖에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 시장에는 몇 대가 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한정판을 구매를 하신다면 굉장한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정판 모델인 스피릿 70, 이 네이밍의 이유가 있는데요. 911 같은 경우는 60년이 넘는 전통과 역사를 가진 모델입니다. 그동안 한정판도 총 3번에 발매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또 70년대 같은 경우는 자동차 브랜드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엄청 많지도 않았었고, 또 이제 기술력에 있어서도 지금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있었죠. 아무튼 70년대에도 포르쉐는 인정을 받는 대표적인 스포츠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뉘르 24에서도 최초로 우승을 한 모델이 바로 이 911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 기반으로 아마 한정판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컬러부터가 한정판이기 때문에 독특한 외장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컬러 네임명은 올리브 네오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뭐 70년대는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지만 70년대에는 이런 그린 컬러가 유행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 올리브 네오 컬러가 스피릿 70의 전용으로 탑재가 된다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 카레라에서는 아마 선택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를 봤을 때에도 엠블럼부터가 다릅니다. 요즘 신형 포르쉐 엠블럼은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 이제 과거에 옛날에 들어가 있었던 엠블럼이 스피릿 70에만 한정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별도로 튜닝이 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70년대 같은 경우에 얘는 이제 독일 태생이잖아요. 독일에서는 뭐 아우토반이라든지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당시에 이런 보닛에 데칼이 있으면은 나는 고성능 차량이다 임을 알려주는 디자인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그때 시대적인 고증을 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이외에도 프론트 에어덕트에도 전용 칼라를 적용을 해서 확실히 기본 카레라하고 차별점을 둔 것 같아요. 측면부에서도 한정판 스피릿 70이기 때문에 이렇게 70이라고 별도의 데칼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프런트 쪽에도 전용 엠블럼이 배지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게 실제 24K인지는 모르겠지만 골드 도금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휠은 20인치가 들어가 있지만 기본 카레라와 비교했을 때 요 포인트, 컬러 포인트가 다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조금 더 독특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한정판답게 디테일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전면부에 과거의 포르쉐 엠블럼이 붙어 있었잖아요. 여기 휠캡에도 과거, 옛날 엠블럼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았네요. 그리고 후면부에도 한정판인 스피릿 70을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일단 요 엔진룸이 있는 위편에 보시면은 포르쉐 헤리티지라고 동그란 엠블럼이 붙어 있거든요. 요게 1940년대 같은 경우는 차량의 기술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10만 킬로를 넘기가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무튼 10만 킬로를 넘은 차량들만 요런 배지를 줬다고 해요. 그리고 911 카레라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곳곳에 골드 도금이 들어가 있어서 원래 이 레터링이 블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정판 스피릿 70에는 골드 컬러가 들어갑니다. 이거 진짜 금이래요. 이거 누가 떼가면 어떡하냐.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 차량은 541마력의 62.2토크의 출력을 내는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기구도 열에 강한 소재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GTS 카브리올레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투도어 스포츠카 쿠페긴 하지만 안쪽에 2열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카레라와 비교했을 때 뭔가 이 체크 포인트 보이시나요? 모터 스포츠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체커 패턴이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좌석을 포함해서 헤드레스트 뒤쪽에도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 크러쉬 패드, 가니쉬 쪽에도 체커기가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에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전 세계 1,500대 한정판 스피릿 70 실내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와, 근데 이 도어 스커트 쪽에도 스피릿 70이라고 별도의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이 도어 마커가 지금 이게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나옵니다. 이게 제 눈에는 보이는데 카메라엔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래서 스피릿 70 실내로 들어와 보면 일단 이게 컨버터블 모델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시원하네요. 시원합니다. 운전석에 앉으니까 전방부 디지털 클러스터에 911 스피릿 70이라고 레터링이 뜨고요. 진짜 이런 데칼과 컬러 변화 하나만으로도 뭔가 다른 차를 탄 것 같은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크러쉬 패드 쪽에는 911 레터링이 또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외장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골드 도금이 들어가 있대요. 곳곳에 금을 엄청 많이 발라놨네요. 그리고 글로버 박스를 열어도 이 안쪽에도 세상에 체커 패턴이 있습니다. 체커 패턴에 너무 진심인데요. 그리고 만졌을 때 이게 패브릭 같아 보였는데 실제로 패브릭은 아니고 스웨이드에 가깝습니다. 스웨이드에 패턴이 입혀진 거죠. 그리고 스티어링의 우측에 보시면은 911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가 이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게 레드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데 스피릿 70 한정으로 블랙 컬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거스름이 없는 느낌이 들고 또 신형 엠블럼이 아닌 구형, 과거 엠블럼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올리브 네오 컬러 있잖아요. 외장 컬러에 들어가 있는 거. 요게 실내에도 곳곳에 쓰여져 있네요. 스티치부터 해가지고 이 그린 컬러에 상당히 진심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버튼이라든지 기어 방식은 기존 카레라 GTS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은 변속이 되는 타입인 거죠.
그리고 체커 패턴이 1열을 포함해서 2열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나는 한정판이야 임을 한눈에 알려주는 패턴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정판 모델인 스피릿 70부터 GTS까지 보았습니다. 확실히 포르쉐의 헤리티지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911 차량들은 다른 브랜드 혹은 다른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